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혈관 건강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9가지는 사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신의 혈관 건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자신의 혈관 건강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연 위험하다면 바로 그때부터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9가지는 항상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살필 수 있는 만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그것 자체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나빠지다가,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저격수라고 하죠. 70에서 80%의 혈관이 막혔는데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신의 혈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압을 재보는 것입니다. 자, 혈압이 높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관 내를 흐르는 혈액이 굉장히 찐득찐득해지면서 노폐물이 많아질수록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혈액이 제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찐득찐득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될수록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혈압이라는 것은 심장이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관벽에 가하는 압력이죠. 자,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박동하면서 부드럽게 혈압이 형성되겠지만,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혈액이 찐득찐득해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게 혈관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을 마치 망치가 때린 것과 같은 식으로 가격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혈관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때리는 주체가 뭐죠? 심장 역시 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간상동맥 역시 우리 몸의 혈관이 나빠지면 같이 나빠지고, 나빠진 간상동맥이 커진 심장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을 때, 공급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됩니다. 따라서 혈압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혈압을 재보고, 만약에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위험 범위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젓가락으로 식사하면서 국물을 먹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나트륨 섭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혈액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고지혈증이죠. 실제로 저는 혈액검사를 하는 우리 환자분들 혈액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기름이 혈관 속에 넘쳐나다 보면 혈액검사를 할 때 노는 혈액 역시 찐득찐득하게 잘 순환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사기 내 기름의 성분을 이제 조금 담아가지고 왔는데요. 들어붙어 있고 혈관벽에 붙어 있으면서 잘 흐르지 않는 거. 혈액의 기본 성격이라고 하면 물이기 때문에 물 같으면 왔다 갔다 했을 때 출렁출렁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기름의 성분처럼 점성을 띤 액체는 제대로 혈관 속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혈관에 들러붙게 되는 거죠. 혈관의 내벽을 좁게 만들고 안쪽에서 염증을 만들어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혈관벽에 타격을 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우리 강의를 할 때 못수를 표현한 게 있습니다.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못,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 속에 넘치는 당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치아가 상한다고 그러죠. 중년이 지나면서 우리 혈관 속에 당이 넘치게 되면 바로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망막증, 쿵팥병, 심장병, 다리 쪽에 가는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해서 족부 궤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죠. 혈액 속에 당이 넘치게 되면 혈관을 찔러서 상처를 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심장이 망치를 때리듯이 혈관벽을 가격해서 혈관은 점점 상처받고 손상되고 염증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압, 당뇨,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측정을 할 수 있죠. 곳곳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물론 당뇨나 혈압이 조절 안 되는 분들은 주치의 처방대로 자주 측정을 해야 되겠죠. 혈액을 검사해야 알 수 있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 자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혈관하고 가장 관계 있는 신체 부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부위는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자, 저는 내장지방이 가득 찬 복부 비만을 바로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리둘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 이 염증은 바로 혈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문명병 1호를 바로 비만이라고 하죠. 자, 어느 정도 허리둘레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뭐 남자 35인치, 36인치, 여자 32인치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를 뛰어넘는 자신과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전과의 자신이죠. 나날이 바지의 허리 사이즈가 늘어난다, 아니면 이전에 잘 맞던 바지의 허리 사이즈가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꾸로 식사법,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식사 순서를 우리가 유익 있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런 내장 지방의 대항마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수록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내장 지방이 늘어날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이 늘어나죠. 또 내장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근육을 염증화시켜서 근육의 소실을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을 늘리는 것이 내장 지방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육은 그 자체로서도 우리 혈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이 가장 강력한 항염증 물질 중에 하나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오카인입니다. 이 항염증 물질은 혈관 속에 쌓이는 염증들을 줄여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바로 근육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허벅지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함량적 물질인 마이오카인의 생산 역시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종아리 근육이죠. 종아리 근육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2의 심장이다. 따라서 종아리 근육을 잘 사수해야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심장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을 근거리에서 지키는 심장의 수호천사가 바로 팔뚝입니다. 자, 팔뚝 근육을 건강하고 우람하게 유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바로 이 팔뚝 근육이 부실하게 되면 부실하게 될수록 심장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특히 고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텀이 날 때마다 팔굽혀기,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손, 허벅지 운동을 틈날 때마다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반드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또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있죠. 바로 다리와 발입니다. 자, 다리와 발을 수시로 살펴보십시오. 주의 있게 다리와 발을 살펴보는데 다리에 지가 자주 난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다리에 멍이 잘 든다. 그리고 다리에 있는 채모, 털이라고 그러죠. 다리의 털이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거나 가늘어진다.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영양 공급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리의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어떻게 보면 거칠거칠해지면서 다리의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이 부분도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아무래도 가장 심장으로서 먼 부위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리와 발이야말로 우리 혈액순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톱의 모양이 이렇게 영양분을 잃어서 조금 이제 거칠거칠해든지, 발톱이 자주 갈라지든지, 발톱의 모양이 균일하지 못하든지, 이런 부분도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발톱의 성장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발톱에 있는 무좀 자체가 자주 재발하거나 잘 낫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혈액순환하고의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가장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리 하지정맥류겠죠. 하지정맥류 클리닉 가서 하지정맥류로 진단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리 피부 표면적으로 혈관이 점점 올라오는 모양을 보인다거나, 이전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다리의 정맥들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부분 역시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고, 이건 전신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살펴보시 바랍니다. 바로 소변의 색깔입니다. 소변의 색깔이 맑지 않다면 우리 몸의 상태가 만성탈수, 세포 건조 상태이고, 이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혈액입니다. 자, 혈액에서 염증 물질을 희석시키고 체외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될 수 있다는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소변의 색깔을 물처럼 아주 맑고 투명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해서 소변을 환자분들이 받아서 온 분들을 보면 황토, 흙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하고 색깔이 굉장히 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라든지 혈액 내 어떤 순환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직장을 출근하기 전에 한 잔, 직장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 진료 중에 한 잔, 오후 진료 중에 한 잔, 오후에 또 집으로 가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한 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드셔주신다면 만성탈수를 위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의 저해, 혈액의 염증 상태를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기관, 이 두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와 위인데요. 실제로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 이 어지러움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소화불량이 있다는 것은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고, 자율신경계는 우리 혈액순환에도 연관을 미칩니다. 그래서 잦은 어지러움증을 느끼거나 소화불량 증세가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것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이것들 자체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지러움증의 상당수가 이제 기립성 저혈압에서 오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이 바로 우리 근육의 부족, 운동의 부족, 그리고 운동의 부족으로 인한 소화 기능의 저하,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증과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발목을 돌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루에 7,000보를 걷는 것입니다. 7,000보를 걷게 되면 우리의 위도 따라서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이 심화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염증으로 들어찬 혈액은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몸의 만성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태를 우리 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염증의 지표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바로 혀입니다. 혀의 백태를 살펴보십시오. 혀의 백태가 점점 진하면 진할수록 뭔가 우리 몸에 염증이 더욱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눈을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은 거울을 통해서 눈을 보셔서 눈이 얼마나 맑은지, 맑고 투명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이 잘 해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이 원활하게 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노랗고 탁하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고 우리 몸에 바로 노폐물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염증 상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될 때도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두피 쪽이죠. 두피에 염증이 심해진다든지 탈모,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진다면 그것도 혈액순환이 안 되는 하나의 징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의 혈관 건강에 나타내는 9가지의 지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잘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지표들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가 나빠져 있으면 또 다른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내 몸 9가지 지표 중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몸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부위와 이렇게 연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 연결고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에 나타낸 이 9가지 지표들을 틈날 때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찰하면서 나의 혈관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법들을 박미수 박사 TV에서 찾아보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